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목요일 나우경제 브리핑의 양혜선입니다. 1% 가깝게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가 낙폭을 줄여가며 현재 1710선을 회복했습니다. 전날 중국이 은행들의 대출 단속에 나선 것을 두고 본격적인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데다 또 밤사이 미국 증시가 긴축과 실적 부담으로 1% 넘게 하락하면서 초반 증시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악재의 영향력이 희석되고 있고 꾸준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코스피가 약보합권으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개장 초 매도를 나타냈다가 매수 우위로 돌아서면서 투자 심리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3.17포인트 하락하는 1711.21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2.13포인트 상승하는 546.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 장 초반 매도 우위 관점을 보였지만 매수로 태도를 바꿔서 현재 214억 원 매수 중입니다. 기간은 672억 원 프로그램 순매도 영향으로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327억 원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6억 원가량 팔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각각 115억 원, 1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 4,225계약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차익거래는 매수 우위에 있지만 비차익거래 매도 우위로 비차익거래 위주로 총 합계 303억 원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모두 하락합니다. 하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대형주 0.23% 하락하고요. 중형주가 0.27% 밀립니다. 소형주도 0.13%가량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르는 업종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정밀이 2.24% 올라가고 있고요. 운송장비가 1.5% 상승합니다. 전기전자 오늘 0.73% 오르고 있고 비금속도 0.23% 따라 올라갑니다. 종이목재도 0.2%가량 오르고요. 의약품은 0.21%, 제조업도 0.1%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유통업이 0.96% 밀리고요. 전기, 가스업이 0.89% 밀립니다. 증권업도 오늘 0.88% 밀리고 있고요. 은행업도 0.87% 밀립니다. 화학 0.9%가량 밀리고요. 섬유회복, 서비스업 모두 0.7%, 0.6%가량 떨어집니다. 금융업, 통신업 모두 0.6%, 통신업 중 0.57%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0.84% 상승합니다. 중국발 긴축 악재를 견뎌내면서 상승 반전했습니다. 포스코 1.45%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현대차가 2.42%로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현대차 그룹 기업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저가매력이 부각되고 있고 또 환율이 재차 반등하면서 환율 부담도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한지주 오늘 0.12% 소폭 상승하고요. 현대중공업 1.85% 따라 올라갑니다. LG전자 0.88%로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하이닉스 오늘 1.13%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만 원까지 무난히 간다는 이 증권사의 호평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 1.06% 오늘 통신주 조정받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가 3.75% 상승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을 발표한 LG디스플레이가 4일 만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증권사의 전망에 힘입어서 상승세입니다. 현대모비스도 1.69% 따라 올라가고요. KT 오늘 0.41% 상승합니다. LG전자는 2.5%가량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SK에너지도 0.88% 내려가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1.39% 조정받고요. 오늘 신세계도 1.73% 내려갑니다. 오늘 유통주들의 흐름 좋지 않습니다. 롯데쇼핑도 3.47%나 급락하고 있는데요. 롯데쇼핑을 필두로 유통업체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긴축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중국 내수도 위축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주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KTNG도 오늘 2.64%나 내려가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은행도 1.12% 하락하고요. 현대건설도 0.95% 내려갑니다. 현대제철도 1.79% 하락하고 있고 기업은행도 1.05% 내려갑니다. 하나금융주주도 2.34% 조정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2.64% 올라갑니다. 코스닥 대장주 이 서울반도체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2대 주주인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매도 루머와 또 실적 우려가 겹쳤지만 이겨내고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1.18% 내려가고 있는 반면에 SK브로드밴드는 0.89% 올라갑니다. 태용 오늘 1.38% 조정받고요.
동서와 다음이 약보합권에서 조정받습니다. 0.3%, 0.53%가량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스데이터가 오늘 2.75%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태광이 1.65%로 밀리고 있습니다. CB오쇼핑도 1.76% 내려가고요. SK컴즈가 5.52%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차바이오에 오늘 부진합니다. 보합권에 들어가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1.37%가량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미팜도 2.33% 올라가고요. 평산도 따라서 2.66%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파크가 5.38%로 급등하고 있는 반면에 현진소재는 보합권에 들어가 있고요. 메파스 2.23% 오르지만 KDC는 3.83% 조정받습니다. VHI와 위메이드 모두 1%대 1.8%, 1.1% 조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닥 지수 546.3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중국 긴축 정책이 발표되면서요.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 1% 가깝게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709를 기록하면서 171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악재의 영향력이 희석되고 있고 또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개장 초에는 낙폭을 확대해서 출발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반등하는 흐름인데요. 크게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유효하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주도주들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 더불어 다음 주에 발표된 미국 주요 IT 기업들의 실적이 또 한 번의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 등이 오늘의 증시 반등을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출회되고 있는 프로그램 차익 매물이 오늘도 시장에서 추가적인 매도 압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현재 매수 차익 잔고의 절대적인 규모 자체와 그리고 배시세 수준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일단 오늘 정도를 마무리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 매물의 출회 정도는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기존의 주도주들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이 부분, 그러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시장의 추세가 살아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기존 주도주들이 아직까지 유동인 모입을 고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의 움직임을 살펴보자면요. 이 종목들이 당국의 정책과 맞물린 경우에 종목들이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국의 의지와 정책에 보다 관심을 좀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또한 테마성 종목들의 순환매가 또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정부 테마에 기반한 주요 테마주의 가격 상승세가 인상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제 테마별로 수익률을 살펴보게 되자라고 하면 한 테마가 계속적으로 수익을 올리기보다는 하루 이틀 사이에 계속적으로 테마주들 간의 순환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원자재 테마 관련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대부분의 종목들이 저점 대비해서 1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테마주로 분류되는 상당수의 종목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실적과 연관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부분인데요. 특히 코스닥 시장 내 현재 대부분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뛰어넘어서 상당 부분 기대감, 그리고 단순한 주가 수준까지도 이미 상당히 가격 측면에서 반영됐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제부터는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LED나 반도체 그리고 원자재 관련 테마주들 올 한 해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게 될 것이지만 이러한 테마주들 내에서도 실적이 기반되지 않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시 한번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에도 이제부터는 대비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의 과열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인데요. 그 가운데 오늘 아직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클라우딩 컴퓨팅, 풍력, 통신 장비 관련주들 모두 아직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최근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두드러진 테마주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3 테마주를 지금 상승에 선두해서 클라우딩 컴퓨터부터 그리고 원자재 부품 관련주들까지 동반 상승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세가 연속되면서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는 가열 시그널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미 주요 기술적 지표들이 오버히팅 구간에 들어서고 있고요. 특히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가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과거 이제 테마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 시장이 반등했던 구간에서는 반드시 급락이 동반되는 주가 조정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시장에 현재 테마주로 분류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 시점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점은 지수의 향배를 고민하기보다는 이제 보다 종목에 집중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오후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오후장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저희는 1분기 중 코스피 지수가 1,800포인트 부근까지는 큰 부담 없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장의 특징 자체가 작년 한 해 지속됐던 유동성 장세에서 빠르게 실적 장세로 넘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가는 결국 실적에 기반한 기대감들을 꾸준히 반영하면서 안정적인 계단식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동반되지 않고 있고요. 상당 부분이 기대감에 의존한 가열 국면에 진입해 있다는 측면에서 현 시점부터는 코스닥 시장보다는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 내에서도 실적 개선이 확인되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100위권의 종목으로 압축해서 코스피 지수 1,800포인트까지의 추가 상승에 대비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지수 오전장 0.37%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일본장을 빼고 모두 하락입니다. 중국상해 종합지수 0.17% 하락하고 있고요. 항생지수 1.19% 밀립니다. 홍콩 H지수도 1.5% 따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만지수도 1.2%가량 밀리고요. 베트남지수 또한 1.2% 밀리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지수 0.76%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호주지수도 0.85% 하락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아시아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작년 4분기 GDP는 지난 2008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10%대 올랐을 것으로 전망이 되었는데요. 오늘 발표가 났죠. 이 긴축 정책을 단행할 만한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중국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12% 하락한 3,148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었지만 결국은 시장이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을 받으면서 중국 본토 시장에 대한 우려감 또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 가장 큰 부담감으로 나타나는 모습 보이면서 국내 증시 또한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지수 자체가 크게 급락을 하기보다는 어제 지수가 하락을 함으로써 시장에서 선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주가가 빠졌던 가장 큰 이유가 주요 상업은행에 대한 대출을 중지를 통보받으면서 시장에서의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일 관련 당국으로부터 1월 달에 남은 기간 동안은 대출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라는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에서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이러한 유동성 완화 정책에서 유동성 회수 정책인 출구 전략으로 다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반면 중국 국가정보센터에서는 올해 CPI 소비자 증가율이 3%를 예측을 하면서 올 6월에서 7월 사이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계 이러한 연구소에서 나왔던 이야기였던 만큼 시장에서의 조속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다 맞지는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의 냉각이 시장에서의 부담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3,100선을 지지해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3,200선을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면서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혼조장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이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와 또 주요 지표들 또 양호하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경기 회복세가 견조하게 나타나는 중국인 만큼 또 이에 따라 출구 전략 조기 시행에 대한 우려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고요. 또 출구 전략 조기 시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전해 주시죠. 예, 지금 오늘 주요 지표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가장 중요한 지표들이 오늘 발표가 나면서 11시를 기점으로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의 4분기 국내 GDP 같은 경우에 10.7% 상승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2009년도 GDP는 전년보다 8.7%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국 경제 목표치였던 8.5%를 소폭 웃도는 수준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지금 이러한 계속적인 경제 회복에 대한 기조는 커지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또한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9%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예상치였던 1.5%보다 0.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부분의 가장 큰 이유가 그러한 계절적인 특성으로 인한 농작물의 가격이 오른 것이 부담감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가 1.7%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예상치였던 0.8%를 약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급격한 출구 전략이 나오기보다는 완만한 출구 전략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금리 인상 최소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지만 올 1월달이나 2월달이 아니라 중순 이후로 나올 확률이 높은 만큼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은 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결국 긴축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서의 유동성 긴축은 나오겠지만 이러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져가면서 시장에서의 충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 혼조세를 보이다가 오전장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해운주의 약세로 하락 출발했던 일본 증시, 정보통신주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오전장은 상승하며 전환을 했는데요. 일본장 분위기 오늘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 결국 상승으로 마감했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 0.37% 상승한 1776.99포인트에 장마감했습니다. 전형적인 전략 후광 장세 움직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반발 매수의 유입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쯔이 스미모토 파이낸셜 그룹의 공모가가 결정이 났습니다. 미쯔이 스미모토 파이낸셜 그룹이 한 주당 2,804엔에 지금 주당 공모를 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지금 27일부터 지금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단기 수급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흐름을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시장이 약세로 전환되기보다는 행보장세의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신용평가 손익률 또한 5주 연속 개선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매수세는 유입되고 있고 수익 또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용평가 손익률이 지난주 마이너스 13.72%에서 마이너스 폭을 0.41% 축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의 전략 후광 창세의 움직임 예측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지표들이 발표가 난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도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큰 폭의 상승보다는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 부하권의 혼조 장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고용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첫 국가 고용 전략회의에서 연말 여러 경제 지표 중 일자리가 먼저 1등인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자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평상시에 비하면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고 청장년층 중 일찍 은퇴한 사람들에 대한 노후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지도 정부의 큰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표현이 세계 모든 나라의 일반 용어가 됐다며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고용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무총리실,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를 갖고 올해 지역 공공부문 일자리 21만여 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분야별로는 희망근로 10만 명, 지역 공동체 일자리 3만 명, 커뮤니티 비즈니스 3,500명, 행정인턴 13,000명, 기타 공공사업 6만 3,500명입니다. 이를 위해 광역기초자치단체별 일자리 추진단을 만들고 인구 50만 명 이상 주요 도시에는 지역 일자리 종합센터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성과보수를 운용해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을 큰 폭으로 늘리며 연간 기준으로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국내외 연결 기준으로 7,08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작년 전체로 1,920억 원의 영업흑자를 기록했습니다. 4분기 영업흑자는 전분기 대비 238% 급증했고 영업이익률은 25%로 전분기 대비 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4분기 매출은 2조 7,990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32% 늘었고 연간 매출은 7조 9,06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하이닉스는 4분기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주력 제품인 D램과 낸드 플래시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D램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도미니크 스토르크 칸 총재는 아시아가 올해 세계 경제 회복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새로운 거품에 대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칸 총재는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파이낸셜 포럼에서 올해 세계 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회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아시아로의 자금 유입은 금융위기 직후와는 대조적인 현상이라며 당연히 해당 국가의 정책 결정권자들은 자금의 관리 방법과 자산 거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칸 총재는 또 세계 경제는 올해 3% 성장률을 넘어설 것이며 아시아 경제는 일본을 제외하면 7%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 5.03포인트 하락하는 1703.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1.84포인트 상승하는 545.9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하루에도 등락이 거듭되면서 지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장에서는 지수의 흐름보다는 이 개별 종목에 관심을 갖고 시장을 전략하는 게 유효해 보입니다. 오후장 투자 전략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우경제 브리핑의 양희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